한 세대 만에 급격한 발전을 이룩한 나라.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수많은 제3국들. 20세기 들어 최고의 발전을 꼽아보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체 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많은 나라들은 배우고 싶어하고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비단 이런 시각은 후진국들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요. 영국에서 4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기자 생활을 해온 사람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부터 오랜 기간 활동해온 기자들에게 한국이 변화하는 모습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이며 기자 생활 끝에 회고록 작성에 한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을 지켜봐왔고 2024년이 된 지금의 한국의 모습을 볼수록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개인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게시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글이지만 기자의 글솜씨답게 이해하기 참 쉽고 깊은 감명을 주는 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기간 기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기자로 생활한 지가 벌써 40년이나 되는군요. 이렇게 오랜 기간 근무하며 특히 기억에 남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입니다.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루어난 말도 안 되는 눈부신 발전 또한 한몫했겠지만 제 전문 분야와도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해서죠. 그래서 유독 애착이 같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기자들은 각기 전문 분야가 하나씩 있기 마련이고 저는 친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관련하여 취재했던 것들도 많고 관련된 경험들 또한 많습니다. 20대 초반 기자가 되면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환경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저의 이런 관심이 오랜 기간 기자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었고 정해진 정년이 나이보다 프리랜서로 활약하며 더 길게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과 취재 중 유난히 기억에 남는 주제들로 여러 가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동료들, 특히 국제사회나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기자들은 하나같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한국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지켜봐온 나라 중 하나이며 한국은 그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해온 나라입니다. 요즘 한국에 가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는 아직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어서 놀라기도 하지만요. 그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해도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입장으로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즐길 줄 알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 40년의 기자 생활 중 당연히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했었고 다양한 주제, 다양한 논점을 다루기 위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많이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시대별 수많은 한국인들과 인터뷰도 진행했었고 대단히 긴 시간 토론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는 유능한 사람들이 넘치고 흐를 정도로 많았으며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길에 다니는 웬만한 사람들에게 시사 문제나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물어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식인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은 정말로 한국이 부럽고 대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또한 저에게는 큰 생각의 전환 요소가 되어주었으며 한국인들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그들 스스로를 스마트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이 아무런 물질적인 자원도 없이 인적 자원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커다란 성장을 이룩한 것이 사실 이상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서이자 순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인 수준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가 성장하며 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고 미흡한 의식을 가지고 경제만 성장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같은 기간 꾸준하게 늘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산업혁명을 천천히 거치며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삶의 모습에 대한 변화들이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기간으로 따지자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천천히 일어났기에 나름대로 부작용이 생겨도 그것을 충분히 고쳐가며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 잡아가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포기해야 하는 하층민들에 대한 교육적인 지원의 부재와 그들을 계몽시키기보다 노동자 계급으로 만들어서 사회의 밑바닥을 담당하게 하는 정치적인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유럽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죠.
그동안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는 유럽에서처럼 눈에 띄는 하층민이 없다는 사실은 유럽이 선진국화되면서 그동안 잘못된 판단을 해왔다고 인정하게 만들었죠. 그만큼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며 제가 아주 오래전 한국을 봤을 때와 지금은 역시나 다를 수밖에 없겠죠. 과거 제가 한국에 처음 가봤을 때는 1980년대였습니다. 엄청나게 까마득한 과거였네요. 당시 한국은 세계의 공장 중 한 곳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빠른 산업화가 남긴 환경적, 사회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길거리의 지저분한 모습들, 그리고 무질서한 사람들의 행동은 그저 이 나라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중 한 곳으로 평가하기에 딱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인 외신 기자들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은 저희를 빤히 쳐다보고는 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아마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그만큼 한국은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장에서는 환경 관련된 법률을 무시하고 오폐수를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었고 정화하지 않은 화학물질들 또한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공장장들 사이에서 그런 법을 지키면 사업을 어떻게 하냐며 되려 큰 소리를 치던 시절이었고 제대로 된 단속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선배 중 한 명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기물 때문에 한국의 국토는 썩어가고 있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한국이 이 과제를 처리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의식 개선은 단기간에 일어나기 힘들며 몇 세대가 지나야 인식 개선이 생기고 제도가 정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실제 2024년 현재 한국과 다르게 아직까지 가난에서 탈출하지 못한 나라들의 위생 상태는 최악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할 의지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듯 당시 1980년대의 한국은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작은 노력들이 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그때 당시 막삭을 트기 시작한 환경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장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벗겨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관련된 법률을 지키며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들의 바램과 노력이 성공했고 지금 한국은 법과 절차대로 산업 폐기물들을 회수하고 있으며 그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높은 국민의식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에서 오폐수 무단 방류가 일어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줄지어 일어납니다. 경찰에도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지자체 및 언론에서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등 한국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 일어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공장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고도화된 사회라고 지칭합니다. 한국은 정확히 그런 나라입니다. 저 또한 최근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고 역시나 한국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한국에서 발표되는 각종 통계 수치도 살펴보았으나 역시나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금은 미래를 위한 녹색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완벽하게 선진국으로 진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특유의 예리함과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민감함이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빠른 속도로 친환경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배터리 기업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 분야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친환경적인 산업이죠. 안타까운 점은 태양광 패널은 질이 조금 떨어지는 중국산 제품들이 말도 안 되는 헐값을 내세우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미국 또한 태양광 산업에서 위태로운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망해버린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과 미국이 유일하게 중국에 대항해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우수한 품질 덕분인데요. 한국이 조금만 더 중국의 물량 공세를 버텨내고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어낸다면 결국 지금의 시장 판도와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한국은 그날을 위해 이악 물고 참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중국에게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과 화학품들을 친환경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어서 그 목적에 부합하지만 중국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한국은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올바른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묵묵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양심이 바르고 질서가 바른 것도
어쩌면 한국인들이 타고난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한국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당연히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한국이 우위에 올라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적을 떠나서 애국심을 떠나서 한국이 올바르게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도덕성과 지식은 참 이야기할 때마다 부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주제로 한국의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기자 인생 마지막 해외 취재였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정책 입안자, 그리고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 스마트 그린 도시의 개발, 그리고 세계적인 친환경 기술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는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허튼 짓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인간으로서 최대한 그 시기를 지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국처럼 지구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국이 만약 지구온난화에 나몰라라 하고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이내 곧 세계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은 차세대 친환경 리더가 되기 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목표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한국에서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거 1980년대 한국에서는 아무도 환경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소수의 노력, 꾸준한 노력들로 2024년이 된 지금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나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후 2050년, 더 나아가 2060년이 되어서도 한국은 더욱 발전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아마 그때가 되어서는 제가 살아있을 확률이 적겠지만 아주 발전해 있을 한국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설레는 마음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 이유가 과거 참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국이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하고 퇴직을 앞둔 지금 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이 얼마나 신기하고 대단하고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일회용 빨대 사용에 있어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카페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종이 빨대를 이용하면서 솔직하게 불편한 것도 많고 이게 과연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시도 자체는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종이 빨대 의무화는 폐지되었고 그다지 효과 없는 정책으로 기록되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 끝에 결국에는 세계의 깊은 가르침을 줄 만한 정책이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인간이 불편함을 자처하는 큰 희생 대비 작은 효과가 나오는 것까지 모두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어찌되었던지 자원을 사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것을 점차 찾아가는 단계라는 것에만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종이 빨대 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해서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한국을 비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분리수거 정책이 없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제3국들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기 때문이죠.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한국처럼 철저한 분리수거 시스템이나 환경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진다면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절반 이상으로 늦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했죠.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교육 수준이 높고 정책이 시작되면 잘 따르기 위한 국민성도 필요하겠지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제 오랜 기간 기자 생활을 정리하며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앞으로의 미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제 오랜 기자 생활을 뒤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한국이 또 고맙다고 느껴집니다. 사람이 성장하듯 매우 짧은 시간에 성장을 해버린 한국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비록 앞으로는 취재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고 수많은 한국인들과 대화를 해볼 기회가 없겠지만 그래도 TV나 인터넷, 핸드폰을 통해서 한국과 관련된 소식을 꾸준히 접해보려고 합니다. 비록 한국어를 할 줄 모르지만 이렇게 세계 곳곳에는 한국 팬들이 꽤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한국 사람들이 이루어낸 지금의 성과를 칭찬해주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점을 한국 분들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개인적인 40년 커리어는 비로소 끝이 나지만 제 인생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발전은 지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및 한국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